자, 이번에는 상품 대장 의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저희 영상 중에 미스터 스쿨입니다. 네. 대량 상품 취급자가 알아야 할 상품 대장의 개념과 원리라고 방금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상품 대장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일단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상품 대장 의뢰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일단 상품 대장 의뢰하는 방법. 자, 일단은 저희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이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공지사항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19번째 상품 대장 의뢰 및 상품 등록 대행 의뢰서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은 여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래요. 나중에 이걸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여기를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받으면 압축된 파일을 압축을 해제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의뢰서는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내용,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약서도 마찬가지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키워드, 특히 키워드나 이런 것에서 나중에 상품 키워드를 넣는데 엉뚱한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그때 저희들한테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상품 대장 키워드를 넣어주라 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서 그대로 넣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용을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걸 다 읽어보시고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에 들어가 보세요. 자, 기초에 들어가면은 총 상품 대장 의뢰서 양식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 카테고리 정보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정보는 뭘 말하냐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1번가를 자 11번가를 열었는데 이 11번가는 이 11번가의 각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 코드와 이 수수료 판매 수수료를 있는데 문제는 이 판매 수수료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내일부터 이 수수료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수료는 그 각 마켓에 들어가면은 카테고리 정보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수수료가 나와요. 그 수수료를 뭐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크게 큰 그 대분류 기준으로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체크해 가지고 여기다가 수수료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등록하지 않을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카테고리는 각 마켓별로 카테고리를 수정을 해 주세요.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개별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손대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보 각 마켓 6군데 수수료만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키워드가 있어요.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상품명 뒤에가 키워드를 들어갈 건데 그 키워드를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하나 상품에 대해서 키워드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이거 작업을 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세부 키워드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제품에 이런 상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3분 카레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3분 카레에 대해서 키워드를 뭐 3분 카레 없어, 식당, 식자재용 없어용, 뭐 분요리, 분짜장, 분 오뚜기 카레 보시면은 뭐 오뚜기 분요리
분 카레 순한 맛, 분 카레 매운맛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 키워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첫 번째 이 3분 카레를 우리가 복사해 가지고 자 옵션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 밑에 뜬 거 있죠. 이것이 자동 완성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연관 키워드라고 나와요. 지금 이것은 이 키워드는 없어서 그런 건데 한번 다른 걸로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쇼핑 3분 카레, 여기 오뚜기 3분 카레가 나오고 3분 카레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자동 완성 키워드가 두 개 있고 검색을 눌렀을 때 어디가 나오냐 3분 카레에 대해서는 검색이 키워드가 없네요. 하나만 제가 다른 걸로 찾아볼게요. 한번 카레만 볼게요. 카레. 자 카레를 하게 되면 여기다 보면 카레를 한번 쳐볼게요. 카레. 그럼 여기는 이 밑으로 뜨는 완성 키워드는 없는데 여기 보면 쇼핑 연관이라 해서 카레의 왕, 고형 카레, 즉석 카레, 짜장, 카레 가루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더보기 눌러보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관 키워드라고 해요. 그럼 개념이 뭐냐면 자동 완성 키워드 여기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된장을 예를 들게 된장. 된장. 자 이렇게 된장을 쳤을 때 밑으로 나오는 이 자동 완성 키워드는 이 검색하는 사람들, 고객들이 여러 가지 키워드를 여기다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 키워드 중에 이 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키워드 중에 검색을 많이 했던 키워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하고 관련돼 있다. 이게 완성형은 된데 이게 꼭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된장을 팔아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다담찌개 된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은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자동 완성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를 키워드로 쓰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다담 된장찌개가 아닌 거에다가 이 키워드가 들어가면 나중에 다담 된장찌개로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께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거 다담 된장찌개 아닌데 라고 고객이 항의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반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덕분에 다담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물건이 그냥 다담은 아닌데 다담 된장찌개 아닌데 내게 노출됨으로 인하여 다담을 사려고 했는데 다른 걸 사야겠네 라고 그 사람 물건을 주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덕분에 하나 팔린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하나가 팔려서 그 고객이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상관없는 거예요. 얘도 이제 이것이 그 중 하나 보이네요. 이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도 이 지금 비빔장 같은데 냉면 비빔장에가 이 키워드를 넣은 거잖아요. 이 키워드 넣어가지고 원래는 다담 된장찌개를 사려고 했는데 그 생각은 냉면장도 필요하네 라고 이 물건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소비자가 이걸 보고 다담 된장찌개 아닌 거를 알고 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무조건 이거 검색되니까 이거 무조건 눌러가지고 무조건 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다담 된장찌개 시켰는데 왜 딴 게 와? 이렇게 해서 반대로 반품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면 상품 대장을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지워야 돼요. 그런 것을. 왜 어떤 사람은 저 물건을 의도적으로 마케팅을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 3분 카레가 3분 짜장이 또 있잖아요. 원래 카레로 검색을 했지만은 짜장 키워드를 넣으면은 이 짜장도 검색이 돼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참 짜장을 사려고 했는데 카레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카레도 필요하네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라도 더 팔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한 대로 그것 때문에 또 크레임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신경 쓰인다 그러면 이걸 다 지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상단에 있는 3분 카레하고 정확히 똑같은 것만 하고 싶다 그러면 3분 짜장 지우고 또 오뚜기 카레 순한 맛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지우고 가격 지우고 박스 지우고 다 지워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서약서가 쓴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마케팅 쪽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예를 들면 또 여기 하나 보이는데 1등급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밀가루회가 1등급이 있어요. 근데 이 1등급을 옥션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뭐 벽걸이용 에어컨도 지금 검색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우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상품 대장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작업을 하면서 이 키워드를 한 번씩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돈 버는 방법입니다. 이거 하는데 따지면 한두 시간 또는 하루 걸린다 하더라도 아 이런 키워드들이 있구나, 아니면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 같다, 그럼 그걸 지우는 거고,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이게 100%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저 돈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사업이란 것이. 예.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키워드가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 물건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식당 주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자, 여가 지금 이 사람 걸 딱 봐보자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 사람이 3개월에 43,000건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43,000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단골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단골이. 그러면은 그 단골이 있는데 고객이 검색하는 사람이 어떻게 검색하냐? 그냥 이렇게 다시다로 검색하면은 상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까 그 제일지당 온라인 샵에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다로 검색한 게 아니라 다시 다음에 미호를 살려고 해요. 뭐 제일 자, 이렇게 제일제당 온라인 샵 미호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지금 검색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상품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일제당 온라인 샵을 키워드로 상품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딱 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이런 판매자 키워드를 어떻게 보면 경쟁사일 수도 있지만 판매자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것도 다 하나 판매자들입니다. 이 판매자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키워드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 키워드를 쓰면 돼요. 아니면 나는 또 여기는 보면은 지금 제일지당 온라인 샵이 여기는 빠졌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제일지당 온라인 샵을 넣어주면은 나중에 키워드 작업할 때 우리가 그쪽으로 여기서 키워드를 뽑을 수도 있어요. 제일제당 온라인 샵. 그렇게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또 마찬가지예요. 그때 상대방이 제일지당 온라인 샵에서 왜 너 우리 상품 이름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안하다고 내리면 돼요. 그런데 뭐가 그쪽에서 뭐 항의하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물건이 나간다는 거예요. 물건이.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 식자재 코리아가 봐보세요. 옥션에서도 우리 광고를 하고 있어요. 11번가에서 우리 광고하고 쿠팡도 하고 있고 위메프도 우리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왜? 고객들이 식자재 코리아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런다 해서 내가 여기다가 뭐라 귀찮아요. 사실은 대부분 그냥 그런가 보다 다 뜨는 거예요. 사실은 왜? 어차피 자기 물건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온라인 샵에 미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제 거 판다해서 뭐 특별한 일 있겠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면은 그게 신경 쓰면 안 하면 돼요. 그 브랜드를 안 넣으면 됩니다. 넣고 싶은 사람 넣고, 넣기 싫으면 안 넣고, 대신에 넣은 사람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본인들이 책임을 지라는 거죠. 예. 자, 그런 의미입니다. 키워드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의 의뢰서를 열어봅시다요. 자, 상품대장 의뢰서를 열어보시면 저 밑에 시트를 잘 보세요. 자, 밑에 시트가 총 기본 설정, 키워드 추출, 마진율, 추가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시트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본 설정이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들이 상품대장 의뢰가 들어오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저희들 의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누구 것인지 저희들은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사업자명을 적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식자재 코리아다 보면 식자재 코리아 이렇게 적어주고 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안 헷갈리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당연히 예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데 팔기 싫어요. 그냥 옥션만 팔고 싶다. 그러면 옥션만 놔두고 나머지 다 노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줄 때 다른 걸 안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괜히 등록도 안 할 건데 괜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것만 예스, 필요 없는 것은 노. 자, 그 다음에 상품명 길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길이를 몇 글자로 원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심할 거예요. 몇 글자로 여러분들이 100글자, 1000글자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옥션에 들어가서 상품 등록 화면에 들어가면은 몇 글자까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적어주시면.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안 하냐? 오늘 내가 교육할 때는 이게 50바이트가 맞아요. 근데 오늘 교육 끝나고 내일부터 옥션이 이게 30바이트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의뢰하기 전에 마켓 들어가서 간단한 거 여기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조심할 것은 상품명 길이가 바이트예요. 글자 수하고 바이트는 다른 개념이에요. 보통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25자 한글 25자 또는 50바이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글자는 2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글자 수가 각 마켓별로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해진 그것을 확인해서 여기다가 길이를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바이트로 알려주세요. 저희도 분명히 말하면 바이트인데 글자 수를 여기다 뭐 25자 이렇게 적으면은 저희들은 25바이트로 잘라버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가 그것은 확인하셔가지고 50바이트다 그럼 50바이트 뭐 스톱하면 어떤 사람은 100바이트를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200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몰라요. 여러분들 그것은 직접 그 마켓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제 기본 설정에서는 우리한테 줄게 본인 이름 적는 거, 그 다음에 상품대장께 직접 물건 등록할 사이트죠. 등록할 사이트 yes, no를 적고 그 해당되는 사이트마다의 상품명 길이를 여기다 적어주라 이거죠. 이렇게 적어주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는 무료 배송으로도 판매하고 싶나 이걸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무료 배송을 판매하고 싶으면 yes, 팔기 싫으면은 no. 마찬가지 무료 배송을 할 때 상품명에다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요거도 이거 두 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무료 배송입니다. 이것은 등록할 때 무료 배송 옵션에 자동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물어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상품 명의가 아무 무료 배송인지 아닌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돼 있는데 여기는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이 앞에다가 글자를 혹시나 지금 이 화면 말고 여러분들이 관리자 모드 들어가면은 이게 안 나와요. 상품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관리자 화면에서 보면은 그랬을 때 이런 상품명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는 택배비 별도, 또 하나는 무료 배송이에요. 근데 이게 관리자 모드 이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헷갈려 본인들이. 그냥 이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무료 배송에다는 앞에다가 무료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주면 안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앞에다가 쓰고 싶으면은 뭘 쓸 것인지 여기다 적어주라 이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무료 이렇게 적으면은 상품을 이렇게 적으시면은 우리가 모든 상품명 앞에다가 무료를 넣어준다 이거죠. 만약에 아니야 나는 무료가 말고 무료 배송해서 무배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무배로 해주라고. 물론 이걸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면은 혼란이 없는 건데 대신에 안 하면은 글자 수가 더 그만큼 늘어나니까 키워드를 더 많이 쓸 수는 있죠.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왜 이게 무료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켓에 따라서는 상품 등록 가능한 숫자가 11번가나 스토업 하면은 상품이 10,000개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이 많이 등록돼야지 키워드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상품이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상품이 약 7,00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은 7,000개만 등록했고 또 한 사람은 7,000개 플러스 3,000개는 무료 배송 이렇게 해서 10,000개가 등록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7,000개만 한 사람은 키워드를 2개씩 쓴다 그러면 14,000개 키워드를 쓰는 거고 한 마켓이세요. 이 사람은 2만 개. 그러니까는 지금 상품 수가 6,000개가 늘어나잖아요. 한 마켓당 6,000개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키워드가 6,000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한 마켓당 6,000개 곱하기 6개짜리 등은 6, 6, 3만 개 이상의 상품이 더 늘어나는 꼴이 돼요. 그것 때문에 무료 배송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은 각 마켓에서 중복으로 인정 안 해요. 괜찮아요. 그것은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이제 그게 귀찮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할 사람들은 그냥 노. 아니야 만들어줘 그러면 예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판매가를 다 무료 배송에 맞춰서 가격을 다 올라가요. 택배비가 올라가서. 근데 단순하게 택배비만 올리는 게 아니라 택배비가 예를 들면 물건이 1,000원이에요. 판매가. 근데 예를 들면 택배비가 2,8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무료 배송을 할 때 판매가를 3,800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3,800원의 수수료까지 계산해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정확히 계산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매가 우리가 정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설정은 끝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추출입니다. 아까쯤에 제가 키워드를 이 키워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나는 이걸 넣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나머지를 싹 삭제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희례라는 거에다가 이 세 개를 넣고 싶다 그럼 나머지 걸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적어주면은 어떤 뜻이냐, 이게 1 그러면은 이 키워드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주사위를 굴립니다. 주사위 굴려서 이게 걸리면은 이것이 키워드가 들어간 거고, 이게 걸리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 이것을 1이 아니라 10 해놓으면은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한 번 해서 이게 걸리고, 또 랜덤하게 또 해서 두 번째는 또 이게 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걸리고, 또 하면 이거 걸리고, 중복도 되겠죠. 개수가 적을 때는. 이렇게 해서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0개가 골라가지고 상품명 뒤에다가 이걸 붙입니다. 붙이는데,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상품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해볼게요. 자, 하나 골랐을 때 식자재가 골랐어요. 식자재.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흑임자 가루가 그 다음에 또 골라졌어요. 또 주사위 돌립니다. 뭐 흑임자 레이싱이 주사위 굴러갑니다. 또 굴렸더니 식당, 아니 업소. 자, 업소가 또 굴러갑니다. 그 다음에 또 했더니 뭐 흑임자 죽이 이번에는 뽑혔어요. 자, 이런 식으로 10개를 붙여넣습니다. 계속.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했더니 키워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아까 여러분들이 설정에서 옥션에서는 50바이트로 끊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바이트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60바이트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50바이트로 만들어주라 했으니까 뒤에서부터 2, 4, 6, 8을 이렇게 끄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상품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걸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상품명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나중에 결국은 글자 수를 또 자른다 이거죠. 그런데 가능하면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 상품명 중에는 짧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오뚜기 이렇게 긴 것도 있지만 좀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잘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키워드 많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10이나 아니면 5 정도로 해서 좀 충분히 주세요. 괜히 글자 수가 적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니야 내 글자가 잘릴 것 같으니까 3위로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상품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골랐는데 아까 말했처럼 무작위로 고른다 했어요. 무작위로 고른데 운 없이 이거 하나 걸렸고 이거 하나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했는데 이게 걸렸어요. 세 번째로 이게 걸렸어요. 그럼 세 개는 뽑았잖아요. 여기서 세 개 뽑아주라고 했으니까 세 개를 뽑았는데 결국은 글자 수 체크해 보니까 33바이트. 남들은 50바이트니까 아직도 17바이트가 남았잖아요. 그럼 더 키워드를 더 넣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3개만 뽑아라 했는데 운 없이 좀 글자 적은 게 뽑힐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차피 복골 보기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부러 틀리게 한 것은 여기서 키워드를 어떻게 나누냐. 우리가 자, 여기서 보면 여기 키워드를 우리가 첫 번째 글자 수가 많은 것하고 적은 것을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것만 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글자 수를 다 체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품대장 의뢰에서 키워드 추치가 뭐라 되냐면 한타 브랜드, 영타 브랜드, 한타 키워드 8바이트 이하, 8바이트 초과, 영타 키워드 크고 좁고, 이렇게 총 우리가 하나 둘 셋 6개로 지금 키워드를 나눠놨어요. 그럼 나눠놨으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8가지. 자, 여기까지는 여기서 한타 키워드 1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한타 키워드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는 한타 키워드 2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아까처럼 한타 브랜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판매자 다른 데 경쟁사일 수도 있겠죠. 이건 판매자 브랜드가 있다 했잖아요. 이 브랜드를 한타 브랜드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한타 브랜드입니다. 이런 게 있다 해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가 다시 이것을 오타, 그래서 우리 영타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영타 브랜드가 뭐냐면, 영타 키워드, 저 흑설탕을 한영을 바꿉니다. 흑설탕, 밑에는 업소, 밑에는 식당, 흑설탕, 식자재, 이런 식으로 다 이걸 영타로도 바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한타 키워드 1이 영타로 바뀌면 영타 키워드 1이 되는 거고, 다시 이것을 또 다 영타로 바꿨어요. 그렇게 바꿔서 또 치면은 이게 영타 키워드 2가 되는 거죠. 한타 키워드 2가 영타 키워드 2로 바꿔주는 거. 마찬가지 이 브랜드가 한타 브랜드인데 이걸 다시 영타로 또 식자재, 식자재 로키아, 이게 영타 브랜드예요. 개념이. 그래서 어떤 것을 쓸 것이냐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키워드는 다양한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추천해 드린 것은 이렇게 옥션에다는 이걸 써보고, 진마켓에다는 요걸 쓰고, 11번 가에다는 요걸 쓰고, 스톱함에다는 요걸 쓰고, 또 스톱함 태그가 필요하다면 태그도 요걸 쓰고, 그 다음에 뭐 인터파크는 요걸 쓰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로그 분석을 해보면은, 아, 내가 주문 들어온 거 보니까 한타 브랜드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네, 또는 뭐 한타 키워드 2에서 많이 들어오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우리한테 전부 다 이거 여기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한테 의뢰할 때는 지금 한타 키워드에서 주문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전부 다 다섯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물건을 재등록할 때 이번에는 키워드를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이 키워드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문이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틀려, 판매자별로.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파는데 내 고객은 어떤 키워드로 많이 들어온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제일 처음에는 골고루 다양하게 넣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같이 제가 권해드린 것은 다섯, 여기 뭐 옵션 태그 없잖아요. 지마켓 태그 없잖아요. 태그는 필요 없고, 이것을 입력을 아까 같이 그래서 다운받으면 우리가 추천해주는 게 있어요.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특별한 뭔가 전략을 세운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키워드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추출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진율입니다. 자, 마진율은 여러분들이 물건별로 마진을 내가 얼마나 벌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의미예요. 그때 이 물건의 기준은 쉽게 말해서 0원부터 1000원까지는 내가 마진율을 몇 프로 보겠다를 여기다가 적어 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30%, 20% 보겠다. 그럼 20%, 0.2입니다. 20% 조심하세요. 0.2 이렇게. 아니 난 다 똑같이 20%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다 20%를 올리면 돼요. 이렇게. 아니야, 나는 10%만 볼래. 그러면 0.1 이렇게. 아니야, 나는 가격이 낮으면은 마진율을 높이고
가격이 높으면 마진율 내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걸 참고해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는 여기보다 곱하기 0.2 좀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아니 뭐야, 플러스 0.1 이렇게 해서 플러스인데, 자 이렇게 해서 마진율을 차등을 줄 수도 있고요. 무슨 말 알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판매가는 어떻게 되냐,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진율이라는 것은 이 매입가 기준입니다. 이건 도매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1,000원짜리가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00원에 사가지고 38% 마진을 보겠단 말이죠. 그 마진액이 38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야 되냐, 1,000원 플러스 380원, 이게 여러분 통장의 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가, 우리가 카테고리마다 체크를 정확히 합니다. 카테고리별로 수수료가 틀리다 했죠 아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카테고리를 예를 들어 보면은 그 물건을 우리가 등록을 하는데 사장님이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됐다. 만약에 여기에 등록하면 우리가 체크를 해요. 이렇게 13%. 그러면은 이 판매가에서 13%가 수수료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0.132 수수료가 또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수수료 감안해서 판매가는 이렇게 해서 반올림합니다. 10짜리 숫자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매입가에 있는 물건은 이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판매가가 됩니다. 물론 아까 이 카테고리는 꼭 그 13%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등록을 했더니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가 등록이 된다. 만약에 그랬을 때 여기 11%죠. 그러면 다시 아까 그 물건 값은 여기가 11%가 돼가지고 가격이 또 틀려지죠. 정확하게 수수료까지 계산해서 판매가, 최종 판매가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얼마 마진 봐야 되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제일 많이 본 사람은 25%까지 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5% 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뭐 어떤 게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것은 판단하세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마진을 높이 보면서 그 마진이 높은 만큼 광고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광고는 항상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마케팅 어느 정도는 광고를 할 줄 알고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광고는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광고하면은 우리는 좋아요. 왜? 어차피 광고비는 당신들이 내는 거고 매출은 더 올라가요. 광고를 하게 되면 올라가는데 이익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이 물건을 하나 팔아서 380원을 먹었는데 이익이 380원인데 광고를 했더니 광고비가 500원 나가버려요. 그럼 결국 당신은 물건을 하나 팔았지만 결과적으로는 120원 손해본 거예요. 판매자분은 손해봤는데 저는 어쨌든 또 이 물건 나갔으면 저는 이익 봤잖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은 무제고 판매하는 데서는 광고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회사만 살고 여러분들이 죽는 일이에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단 마케팅을 좀 이해하시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때는 하셔도 돼요. 그때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광고만 하면 손해날 일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진율을 여러분들이 여기 확정 마진율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옆에 있는 이 권장 마진이 뭐 뜻이냐면 이 권장 마진은 현재 여러분들 같이 인터넷 판매가 아니라 직접 새벽마다 이 물건을 와서 가져가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 가면 물건 배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별로 막 다 틀려 마진이. 그런데 대략 그 사람들이 이 정도 마진을 본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진을 때리면은 이것이 나가면 마진이 높은 거고 이게 나가면 마진이 낮잖아요. 이게 골고루 나가면은 대략 10%가 마진 나옵니다. 이게 수수료 빼고 10% 마진 정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마진을 유지하는 거고, 좀 더 보고 싶다 하면 좀 더 올리시고, 좀 내리고 싶다 그러면 좀 내리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이미지. 이 추가 이미지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는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데, 그럼 이 자료에 가 보면은 눌러보시면은, 자,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위에 이미지가 저희들이 제공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은 택배가 몇 개까지 가능하다, 나머지는 추가 비용이 들어간, 이런 내용 물건별로 다 저희들이 입력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미지를 좀 서로 간의 타이틀 이미지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만드세요, 무조건. 그 타이틀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 전에 강의할 때 했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자, 이 권장하는 이미지는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분도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미지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런데 이분은 여기 위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기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게 상단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제품 이미지 나오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뭐 문의사항 어쩌고저쩌고, 반품 배송 안내, 교환 안내,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들은 것을 하단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지금 상단 이미지, 하단 이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후기 이미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우리 대량 판매한 사람들은 물건 하나하나가 한 제품이 여러 개 나가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우리는 상품이 10,000개를 판다 했잖아요. 우리가 등록하는 상품이 마켓별로 10,000개를 등록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별로 1개씩 판매했다 하면 1개씩, 그럼 결론은 여러분들은 10,000개를 판매한 겁니다. 10,000개. 어마어마하게 판매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물건이 10,000개다 보니까 각 물건마다 후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분산돼 버리니까. 그래서 고객이 헷갈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다른 물건 판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후기를 캡처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자,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다 보면 상단 이미지는 여기다 주소를 우리한테 URL을 하세요. 이 이미지를 또 어떻게 하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것은 본인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고, 아니면은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뭐 옥션, 상세 페이지, 디자인 이런 걸 검색해 보면 그거 해준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상단 이미지 만들어주고 하단 이미지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후기 이미지가 이겁니다. 후기 이미지는 없잖아요, 후기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냐, 그 사람들한테 그냥 1곱하기 1픽셀짜리 이미지를 하나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 1곱하기 1픽셀을 우리한테 URL을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후기가 생기면 그때 후기 캡처 이미지를 덮었으면 자동으로 다 바뀌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만약 혹시나 이 후기 이미지를 전체가 옥션대로 따로 하고 싶고 지마켓 따로 하고 싶고 이렇게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각각을 해주세요. 지금 만약에 이걸 안 하면은 여기로 쓰면 옥션에도 그 이미지, 지마켓도 그 이미지 다 똑같은 거죠. 이것이 만약 싫다 그러면은 각각을 또 그냥 1곱하기 1픽셀짜리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은 상세 설명 안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기본 설정에서 판매자 이름을 꼭 넣어주라. 그 다음에 상품 대장 yes, no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각 마켓별로 상품명 길이를 확인해서 입력을 한다. 그 다음에 무료 배송을 할지 안 할지 yes, no를 입력한다. 만약에 no를 할 때는 상관없는데 yes를 할 때는 여기에다가 비면은 아무것도 안 쓰면은 상품명 앞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나갑니다. 만약 여기다 뭔가 표시 상품명에다 입력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쓰고 싶은 말을 쓰라 이거죠. 그냥 무료 배송 네 글자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무료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무료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키워드 추천은 아까 말한 대로 태그는 옵션 태그는 없어요. 이게 나중에 또 태그가 생길지 몰라서 우리가 만들어줄 뿐입니다. 옵션 상품에다가 이 중에서 나는 여기로 하고 싶다. G마켓에서는 이걸로 하고 싶다. 서로 다르게 하기를 권한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 마진율은 여기다가 옆에 걸 참조해서 마진을 더 올릴 건지 내릴 건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URL에다가 그 편집하는 사람한테 옥션에다가 뭐 서버에다가 무료 등록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다 좀 등록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 다 등록해줘요. 그 등록해줘 가지고 우리한테 줄 것은 이렇게 URL을 줘야 돼요. URL을 이 URL이 잘못되면 다 우리 뜹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정확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메일을 주되 아까 이야기했던 의뢰 서약서를 꼭 보내줘야 돼요. 이 서약서를 안 보내주면 등록을 우리 상품 대장을 안 만듭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쭉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상품 대장을 만드는데 상품 대장은 보통 하루 내지 이틀 걸려요.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이 더 오르겠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 무료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아까 말한 대로 뭐 새로 다시 올리고 싶다 그럼 또 다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먼저 신청한 사람 순서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서너 명이 동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또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은 만 일주일 걸릴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상품 대장 의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